맞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경우의 수의 연장선입니다. 경우의 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이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확률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확률의 뜻과 활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시행과 사건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하게 이 부분의 정의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시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그런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것도 시행인 거죠. 자, 동전 던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시행입니다. 시행.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확률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집합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그냥 우리는 전체 집합 요렇게 그냥 여러분들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확률에서 표본 공간은 그냥 집합에서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표본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드시 자, 이 표본 공간은 반드시 공집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표본 공간은 공집합은 다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 아예 시행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집합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 개념 잡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자, 사건이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이 그냥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을 자, 전체 집합 U라고 보면은 이 사건이 A, B, C 요런 이제 하나의 사건들이 될 것이다.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원 사건 한 개의 원소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전 사건은 자,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 자, 결국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 사건의 자, 전 사건의 확률은 결과적으로 1이 되겠네요. 그죠? 어떤 사건이 전 사건입니다. 전 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확률이 1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공사건이라는 것은 자, 집합으로 봤을 때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자, 공집합. 한마디로 이제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건의 확률은 0이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시행과 사건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는 이 정도 우리 개념만 잡을까요? 확률은 기본적으로 집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합사건입니다. 합사건. 자,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고? 집합에서 그냥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래서 자, 합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A와 B의 합사건 요렇게 나타냅니다. 자, 곱사건은 자,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합집합인 거라고요. 그래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읽을 때는 물론 A와 B의 합사건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냥 우리는 그냥 A, B 합집합 이렇게 생각해버려도 무방합니다. 자, 곱사건이라는 것은 그리고죠. 그리고 end라는 것은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래서 곱사건을 다른 말로 집합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자면은 교집합이죠. 교집합.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집합, 교집합.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반사건입니다. 배반사건. 자, 이거는 두 사건 사이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사건 A와 B를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니까 그 부분이 공집합일 때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사건이면 여사건. 자, 여사건이란 이거는 이제 여집합이 여집합. 자, 여집합. 자,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합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개념을 잘 잡아 두시고 자, 확률의 종류입니다. 확률의 종류. 자, 확률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수학적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다, 기하학적 확률이다. 너무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확률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그 확률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뭐냐면은 자,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결과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 거. 이것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확률 문제의 거의 99%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됐나요?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 이거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있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얘는 통계 자료다 보니까 전체 도수라 그러죠, 도수. 자, 여러분, 도수가 뭡니까? 도수가 그 자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자료의 개수. 자, 전체 도수분의 그 사건의 도수입니다, 도수. 자, 이것을 통계적 확률이라 그럽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은 도형. 기하학은 도형이죠, 도형. 자, 도형이다 보니까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넓이 가지고 구합니다. 예? 자,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의 넓이를 기하학적 확률이라 그럽니다. 자, 전체 넓이분의 그 특정 사건의 넓이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을 앞으로는 이제 P라고 표현 많이 할 거거든요. P. 자, P라고 표현하는데, 자, A와 B에 대해서 A 또는 B죠. A 또는 B. A 또는 B라는 것은, 자, A와 B의 합집합이죠. 합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것의 확률입니다. 이것의 확률.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이니까, 자, 우리 집합의 원소 개수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두 개를 더하죠. PA 플러스 PB. 자, 두 확률을 더한 상태에서 반드시 교집합을 뺀다. 또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뺀다. 자, 합사건의 확률은 두 확률의 합에다가 곱사건의 확률을 뺀다.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집합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냥 합집합은 두 개 더해서 교집합 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A 차집합 B죠.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닙니다. A 차집합 B라고 해서 A에서 B를 빼는 것이 아니고요. 자, A에서 뭘 빼는 겁니까? 교집합을 빼는 게 A 차집합 B죠. 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합집합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와 B가, 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A 차집합 B입니다. 자,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자, A에서
A에서 요 부분 교집합만 딱 드러내면 B 끊친 부분이 나오는 거죠. 또는 A와 B의 합집합 요 전체에서 자 B를 싹 긁어내면은 딱 B 끊친 부분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A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도 되고요. A와 B의 합집합에서 B의 확률을 빼도 됩니다. 됐나요?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A 여집합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항상 얘는 전체에서 여사건이라는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죠. 반대를. 자,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확률이잖아요. 확률. 확률이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전체의 확률이라는 것은 1인 거죠. 1. 1에서 자, A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1에서 A의 확률을 빼버리면 A 여사건의 확률이 된다. A 여집합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 자, A와 B 합집합의 확률, 차집합의 확률, 여집합의 확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원소 개수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기본적인 확률의 자, 정의와 종류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 지금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어느 만큼 잘 복습해가지고 경우의 수 문제를 어느 만큼 잘 해결해내느냐. 요게 관건인 겁니다. 요게. 자, 먼저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사건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자, 그럼 우리는 자, 이렇게 써볼까요? A라는 집합을 자, 주사위 던져서 짝수니까 2, 4, 6. 오케이, 됐죠. 자, B는 뭡니까?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사건 B라 그런다. 자, B는 소수죠, 소수. 2, 3, 5가 집합 B다, 이 말이에요, 집합 B. 자, 집합에 있는 짝수, 집합 B는 소수. 자, 이때 A와 B 합집, 그대로 그냥 집합이잖아요, 집합. 자, 뭐가 있나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나요? 2, 3, 4, 5, 6. 다 되네. 자,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은 2밖에 안 됩니까? 2밖에. A와 B의 교집합. 자, 여러분, 교집합이 여집합이 있네요. 그죠? 교집합이 여집합이 있을 때는 이거 우리 어떻게 바꾸죠? B 차집합 A. B 차집합 A. 자, 여집합이 붙어 있는 거, C가 붙어 있는 게 항상 D로 가야 된다는 거.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차집합인데 반드시 C가 붙어 있는 것이 D로 간다. 거꾸로 D의 거에 반드시 C가 붙는다. 자, 그러면 B 차집합 A입니다. B 차집합 A. 자, B에서 2, 4, 6을 빼고 나면은 남는 게 3, 5만 남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이 사건이고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차집합 기본적으로 뭐하고 똑같다고요? 집합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확률 문제라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2번 문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총 6명입니까? 원탁에 앉을 때 한번 끊어줄까? 왜?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6명의 학생을 원탁에 앉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 마이너스 1팩. 기억납니까? 원순열. n명을 원순열로 자 하는 경우의 수는 n 마스 1팩. 6 마스 1팩. 5팩이겠죠. 5팩. 자, 이것일 때 여학생끼리 이웃합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 자, 우리가 배웠어요. 뭐를? 특정한 누군가가 이웃한다는 것은 그 이웃하는 대상을 한 명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이 여학생이 그냥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덩어리를 한 명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총 몇 명 그러면? 여학생 한 명으로 묶은, 자, 이 한 덩어리 한 명하고 남학생 3명 있으니까 4명이죠, 4명. 4명을 어쨌든 또 원탁 4 마스 1팩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3명하고 1명하고. 그런데 이웃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이웃하는 대상을 한 덩어리로 묶고 나서 반드시 마지막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 덩어리 내에서 이 여학생들끼리도 자리를 바꿔봐야 되겠죠. 3팩. 그래서 결과적으로 5팩분의 3팩 곱하기 3팩. 그죠? 자, 그래서, 자, 약분시켜버리니까 5, 4, 20분의 6인가요? 10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해서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자,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이 6분의 1이랍니다. 이때 자, 들어있는 흰 구슬의 개수, 흰 구슬의 개수. 자, 그럼 우리 상황을 볼까요? 자, 어떤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어떤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흰 구슬하고요. 검은 구슬이 있습니다. 흰 구슬하고 검은 구슬이 있는데 자, 이거 두 개 합해서 10개예요. 근데 결국은 문제에서 흰 구슬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흰 구슬을 X개 그럴까요? X개? X개? 자, 그러면 검은 구슬은 몇 개라 그럴까? 합해서 10개니까요. 자, 10-X개.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구슬 꺼냅니다. 몇 개를 꺼낸다고요? 3개를 꺼낼 겁니다. 자, 몇 개 중에서요?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거죠. 10개 중에 3개를 꺼냈는데 그 3개가 모두 흰 구슬인 거죠. 3개가 모두 흰 구슬이라는 것은 X개의 흰 구슬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요 상자에서 요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꺼냈을 때 그 3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인 거죠. 이 확률이 얼마? 6분의 1이라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 좀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계산 좀 복잡하겠습니다. 자, 10 컨비네이션 3은요. 자, 3팩분의 19, 8. 자, 이거는 또 3팩분의 x 곱하기 x 마스 1 곱하기 x 마스 2죠. 자, 이거 약분시켜버리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x에 x 마스 1에 x 마스 2. 자, 이것이 6분의 1인 거죠. 이게 6분의 1. 자, 이게 6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지금 올려서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x 곱하기 x 마스 1, x 마스 2는, 자, 여기 6을 나눠주면은, 자, 여기 3, 4, 120인가, 120? 120? 자, 120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기서 x값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쭉 전개해가지고 3차 방식 풀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3차 방식. 3차 방식 풀기는 힘드니까.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x는 흰 구슬의 개수니까 자연수가 자연수인데 이 세 개가 일식 차이 나는 자연수죠. 일식 차이 나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라는 거죠. 이게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끼리 곱해서 120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120을 그냥 우리가 살짝 소인수라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3 곱하기 4 곱하기 10입니까, 이게? 자, 어떻게 한번 갈라볼까요? 어떻게 갈라볼까? 자, 그러면은, 이게 2 곱하기 5니까요. 자, 그러면은 2하고 3. 4 곱하기 5 곱하기 6이겠네. 그쵸? 맞죠? 120. 일식 차이 나는 세 자연수. 자, 그럼 그 와중에 제일 큰 자연수가 x잖아. 제일 큰 자연수가 x. x는 6. 그래서 요 주머니 안에는 흰 구슬이 몇 개? 6개가 들어있고 검은 구슬이 4개 들어있다. 됐죠? 자,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확률은 아니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어려운 확률은 아니지만 굳이 스님이 이걸 갖다가 계산 과정을 보여드린 것은 이걸 그냥 무작정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풀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소인수분해가지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뭔가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가. 자, 100명에게 자, 같은 치료제를 자, 매일매일 투약했습니다. 자, 기간에 따라서 완치된 환자 수를 표로 나타내는데 자, 5일 이내.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자, 전체 환자의 수가 100명인 거죠. 100명 중에 5일 이내, 3일, 4일, 5일.
그러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26 끝. 되죠.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더하기 해서 약분만 시켜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적인 확률은 되게 쉬워요. 결국은 우리는 경우의 수를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느냐. 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글쎄요.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자, 가장 전형적인 기하학적 문제입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입니다. 자, 이 5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기하학적 확률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자, 한 변의 길이 다 2입니다. 2. 자, 그리고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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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자,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요. 여기를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려볼게요. 자, 여기 내부의 점 P를 잡았습니다. 점 P. 내부의 점 P. 어딘가의 내부의 점 P를 잡았을 때, 이때 삼각형 PAB죠. 이 삼각형 PAB라는 거죠. 이 삼각형 PAB. 자, 이 삼각형 PAB. 이 삼각형 PAB가 결과적으로 둔각 삼각형이 됩니까? 예각 삼각형이 됩니까?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점 P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이며,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점 P가 어디 있으면 될 것이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아,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자, 둔각 삼각형과 예각 삼각형의 경계가 어딜까요? 경계가. 직각이에요, 직각.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그래볼까? 자,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과 예각 삼각형이 딱 경계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 P가 어디 있으면 이 삼각형 PAB가 직각 삼각형이 될 것이냐. 자, 요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자, 원주각이라는 것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좀 뜬금없겠지만,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반원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반원이니까 원래 원은 이만큼 이렇게 했었겠지.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반원만 딱 쪼갰을 때, 자, 요때, 요 P가 이 반원의 호위에 있으면은, P가 여기 있을 때도, P가 여기 있을 때도, 반원의 원주각은 무조건 90도니까. 아, 이 P가 이 호위에 있으면, P가 이 호위에 있으면, 이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이 반원에 호위에 점 P가 있을 때,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반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반원보다, 자, 이 바깥쪽에 있을 때, 요때, 자, 한번 그려봐요. 바깥쪽에다가 한 개 잡고 그려봐요. 뾰족하죠? 이게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인 거죠. 자, 그럼 반면에, 자, 이 반원의 이 반원의 내부. 자, 반원 내부. 여기 있을 때, P가 있을 때,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다시 한번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그 반원의 반원의 원주 위에 있을 때, 점 P가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자, 이 반원의 바깥쪽에 있으면, P가 바깥쪽에 있으면,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것이고요. 이 반원의 내부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될 거라고요. 자, 됐습니다. 바로 확률을 구해볼까요? 기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넓이분의 그 특정 사건의 넓이죠. 자, 점 P가 요 정사각형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 4가 되겠네요, 4가. 되죠? 자, 분의 둔각이라는 것은 요 반원의 내부, 이 반원의 내부, 자, 이 반지름이 1이잖아요, 반지름이 1. 자, 그럼 이 원의 넓이가 파이죠, 파이. 자,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8분의 파이가 둔각삼각형일 확률입니다. 자,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넓이 4분의 이 반의 넓이 2분의 파이 4분의 2 파이에서 8분의 파이가 이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예각삼각형의 확률은요. 또 전체 넓이가 4죠. 자, 그러면 이제 예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빨간 부분의 넓이. 자,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전체 넓이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분의 4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 이것이 예각삼각형일 확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문제가 좀 낯설어요.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조금 낯선 구석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 넓이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되다 보니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이요.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확률 문제의 99%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수학적 확률 문제가 99%가 출제가 돼요. 됐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로.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1부터 20까지네. 1부터 20까지. 자, 1부터 20까지. 자, 자연수가 적혀 있는 20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3배수 또는 4배수죠. 3배수 또는이라는 것은 자, 3배수 또는 4배수 이 말이죠. 이것을 확률이라는 것은 또는이니까 뭡니까 이거? 또는이니까 결국은 또는 자리에 우리가 뭐 합집합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 3배수일 확률을 자 4배수일 확률의 합집합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합집합 확률은 두 확률을 더하는 거죠. 자, 두 확률을 더한다고요. 3배수일 확률과 4배수일 확률을 더해서 빼는 거죠. 뭐를? 자, 3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을 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 아, 3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12의 배수인 거죠. 12의 배수.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이제 확률을 바로 구할게요. 자, 내가 이 20개의 구슬 중에 한 개를 딱 꺼냈을 때 3배수일 확률이라는 것은 20분의. 자, 그럼 1부터 20까지 중에 3배수가 몇 개죠? 6개입니까? 6개? 3, 6, 18. 6개. 자, 플러스. 자, 20분의. 자, 20개 한 개 뽑는데 4배수가 나올 확률. 1부터 20까지 20개 중에 4배수는 몇 개요? 그렇죠. 4, 5, 20. 5개지, 5개. 자, 여기서 뺍시다. 뭐를요? 20분의 12배수가 될. 자, 1부터 20까지 12배수는 그렇죠.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률은 20분의, 자, 얼마입니까, 이거? 11에서 1 빼주니까 10입니까? 10?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자, 또는입니다. 또는, 자, 또는이니까, 결국은 합집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합집합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두 확률을 더해서 반드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자, 이제, 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문제.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 4개, 노란 공 3개. 오, 공이 좀 많아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어떤지? 주머니에, 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 노란 공이 3개.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이게 총 몇 개죠, 이게? 12개인가, 12개. 자, 12개의 공이, 구슬이 들어있 12개. 자, 12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요? 3개의 공을 동시에 뽑는 됩니다. 자,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았을 때, 3개가 모두 같은 색. 아, 3개 다 흰색이든지, 아니면 3개 다 까만색이든지, 아니면 3개 다 노란색이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자, 바로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12 컨비네이션 3분의. 자, 그럼 이 3개가 그냥 같은 색이면 되니까 3개 다 흰색일 확률. 3개 다 흰색인 경우의 수는 이 5개의 흰색 공 중에 바로 3개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5C3 또는 자, 3개 다 검은색. 4개의 검은색 중에 3개를 뽑아버리면 될 것이고요. 또는 3개 다 노란색. 3개 중에 3개를 뽑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계산 생략할게요.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가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일단 우리 뭐부터 할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이겠죠.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6가지. 또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도 6가지. 6 곱하기 6, 36분의 자, 나오는 수의 합이 4 이상입니다. 4 이상. 자, 나오는 수의 합이 4 이상.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나오는 수를 우리가 A, B라고 그랬을 때,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1일 때, B가 3이면 되죠. 자, 1,4도 되고요. 자, 1,5도 되고, 1,6도 되죠. 아니, 합이 4 이상만 되면 되니까. 자, 이번엔 A가 2일 때는요. A가 2일 때는, 자, 2, 뭡니까, 이제? 2, 뭐 하지? 2. 자, 2,3부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2,6. 자, A가 3일 때. A가 3이면 3,1부터 3,6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많네요, 많네. 그러면 우리는 요걸 여러분 이렇게 세면 됩니다. 4,1부터 4,6까지, 5,1부터 5,6까지, 6,1부터 6,6까지 다 세시면 돼. 자, 근데 세면 돼.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얘는, 그럼 우리는 그럼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4 이상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에서 여사꾼으로 가보자는 거죠. 여사꾼으로 어떻게? 자, P 합이 4 미만인 것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 확률에서 자, 합이 4 이상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전체 1에서 그 합이 4 미만일 확률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얘는 1 빼기. 자, 어쨌든 합이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좀 전에 했었죠? 6 곱하기 6, 36분의. 자, 그러면 합이 이제 4 미만 되는 걸 구해보자는 거죠. 합이 4 미만 되는 거. 자, A, B를. 자, A가 1일 때 1,1, 1,2 밖에 안 되죠. 1,3이 되면 4가 돼버리니까. 자, 4 미만이니까. 자, A가 2가 되면 2,1밖에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A가 3이 돼버리면 3,1 안 되죠.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 훨씬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36분의 3. 그래서 얘는 밑에다 쓸게요. 자, 1 빼기 12분의 1. 그래서 자, 12분의 11. 요런 확률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그냥 세도 되겠지만, 우리 써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4 이상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전체에서 4보다 작을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자, 다시 한번 앞에 표본 공간이 어쩌고저쩌고 시행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경우의 수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 수학적 확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단원 종합 문제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